도사클은 한국의 클레이튼 체인의 PVP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더타운과 같은 픽셀 메타버스 꾸준하게 묵직하게 움직이는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근데 상징성을 하나는 가지고 나와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아,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당장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동하는 건 좀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나눠 받은 동시에 어반 브레이크에도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전시할 그런 타 메타버스 플랫폼의 세계관에 좀 비교적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여러 프로젝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던 곳들이 요즘은 어떤가?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할 당시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현재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뭐 긴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아, 이 프로젝트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그래도 소식이 계속 있는 꾸준하게 들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도사클은 그래도 계속 뭔가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우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도사클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거를 해서 많은 커리어와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이거로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NFT 프로젝트를 컨설팅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런칭도 도와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NFT만 그치지 않고 이제 NFT랑 연계가 될 수 있는 저희 어떤 자체 서비스인 메타버스에 입점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 메타버스 입점을 하시면서 저희 도쿄 사운드 클럽의 IP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추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B2C에서 이제 B2B로 좀 넘어온 상태입니다. 도사클은 한국의 클레이튼 체인의 PVP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들은 PFP 프로젝트라고만 알 텐데 지금 사업 영역이 B2C에서 B2B로 네. 넘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도지 사운드 클럽이 메타버스를 계획 중이다 혹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메타버스, 아이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모델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이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아스가 아마 처음에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아이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있는데 거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나 방향성이 좀 디테일 잡혀야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영상 제작은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메타버스는 이제 기더타운과 같은 픽셀 메타버스 픽셀 메타버스인데 이제 그게 기더타운이랑 다른 점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제너레이티브 NFT 커뮤니티에 최적화가 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자신의 어떤 NFT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NFT가 이제 이때까지 프로필 사진으로만 했었는데 이제 아바타로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바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도시 사운드 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 커뮤니티도 이제 만날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제너레이티브 NFT에 최적화된 기더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티브 아트이긴 한데 픽셀 위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일단 아이아스 자체가 픽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D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해봤지만은 픽셀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적응하기 쉬운 아트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렁증도 느끼고 이렇지만 2D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사람들이 오래 본 이제 아트니까 적응하기 쉬운 면도 있고 또 개발을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가지고 픽셀 기반의 메타버스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에 보니까 시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꽤 됐나 봐요. 네, 지금 뭐 화상 채팅이랑 아바타를 움직이고 그런 기능까지는 다 된 상태고요. 6월 말이면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 정도요? 네. 얼마 안 남았네. 이번 달이잖아요.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오래 하셨나 봐요. 이거를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팀이 이전에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더라고요. 게더타운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네. 경험이 있던 분들과 함께해서 네. 엄청 빠르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는 계속 뭔가 꾸준하게 우직하게 움직이는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예. 도사클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PFP 갖고 있던 게 그대로 이제 몸통하고 다리 뭐 이런 게 생긴 아바타가 돼서 네.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아바타끼리 만나면은 화상 채팅이 딱 켜지면서 대화가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모델인 거예요.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 중인 거는 전부가 뜨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개발은 이제 만나야 이게 화상이 뜨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뭐 이제 게더타운이나 그런 모델 자체는 뭐 비즈니스 위주로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사클은 아무래도 웹3의 메타버스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만의 또 특징이 있을까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유저 간에 어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NFT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실물을 팔기도 할 거예요. 뭐 티셔츠나 화장품을 팔기도 할 건데 또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서 그걸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IRS에서요? 네. IRS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야 내 거 이거 오픈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살래? 약간 이렇게 예,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원화결제 부분에 대한 또 법적인 것도 좀 이제 고민 중. 일을 하고 있고 이제 NFT 커뮤니티에 좀 적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PFP NFT 가지고 있으면 아바타를 직접 조율해서 자기만의 아바타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가장 그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 최초의 PFP 커뮤니티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네.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타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 일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 연락을 주시고 기업이나 팀에서 하고 싶은 게 저희랑 이렇게 막 맞다면은 콜라보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NFT 뭐 만들고 민팅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마진을 충분히 안 남기고 해드리고 이제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일을 더 할 게 생기더라고. 이게 왜냐면은 그쪽은 이제 완전히 처음 하고 NFT가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NFT가 그냥 이렇게 런칭되는 것보다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연출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잖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NFT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고 그걸 실제로 사용이 되고 그거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보통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NFT 도와드리다 보면은 메타버스에 어떤 입점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에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커뮤니티 운영을 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으로 이제 계속 도시사운드 클럽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IP를 이제 같이 제공을 이렇게 시키면서 그냥 단순히 외주로 끝나는 걸 안 하고 그걸 이제 도시사운드 IP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도시사운드 IP를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대기업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들, 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NFT로 넘어오고 있는데 사실 단 하나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 웹2에서는 이미 영향력이 있어. 근데 웹3도 하고 싶어 했을 때 민팅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지 사운드 클럽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지금 사업 모델을 지금 구축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NFT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랑 손 잡고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개발자를 구해서 하려고 하는 곳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자니 아무래도 누가 믿을 만한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오랜 운영을 했던 맞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우선하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했고 여전히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는 도지 사운드 클럽은 많이 찾아주세요. 네.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홍보하신 거군요. 네. 도사클만의 생존법이 있는 것 같은데 NFT 프로젝트에서 도사클의 강점이 뭔가요? 서클의 강점은 이제 뭐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는 IP. 영원히 잊힐 수 없는 어떤 뜻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처음에 NFT 프로젝트 어떤 제너레이트 NFT로서 상징성. 네. 역사에 나중에 남는 거 아니야? 뭐 역사에 남겠죠 이거는. 그렇긴 할 것 같아. 그 IP가 일단 첫 번째고 이 IP를 가지고 또 IP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랑 뭐 신영 개발자도 정말 당연히 일하고 있고 저 당연하죠. 예. 직원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짜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복이 있네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주 언언스되는 게 약간 최초예요. 아, 약간 예. 최초의 최초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하는 약간 커뮤니티 같은데 아, 예. 그 최초의 시도를 의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의도하는 게 있고, 이게 아무래도 그 처음에 나온 크립토 펑크가 이제 컬렉티블로서 이게 시장에 나왔고, 그게 처음에 한 2,000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점점 점점 사람들이 찾고 하다 보니까 몇 억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 NFT가 발행이 되면은 상징성을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컬렉션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로드맵이 없더라도 5,000원, 10,000원에는 거래가 돼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컬렉션이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기가 프로젝트 더 하겠다 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비전과 그 팀의 역량을 소개해서 이렇게 그 어떤 컬렉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지만은 만약 그런 거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게 없더라도 이게 5,000원, 10,000원에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서 이렇게 나와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ICO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뭐 IPO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왜 PFP를 하냐면은 그런 수집품으로서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어떤 기본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켜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징성을 하나는 가지고 나와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최초라는 거는 이게 왜 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는 하나쯤은 모든 컬렉션이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 지표 같은 게 그 진짜 그냥 만 개의 어떤 컬렉티브 아트인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하나 그냥 수집하고 싶어 하는 이유만으로도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최초라는 수식어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수식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최초의 NFT 프로젝트 혹은 PFP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수식어는 말 그대로 영원할 것 같은데 근데 클레이튼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탈 클레이튼 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탈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당연한 마치 수순처럼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클레이튼의 한계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이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직 사운드 클럽 탈 클레이튼 뭐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탈 클레이튼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보다 아무래도 클레이튼이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일을 할 때 암호화폐 가격은 뭐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클레이튼이 다른 어떤 이더리움이나 제가 이더리움도 해보고 폴리곤도 해보고 클레이튼도 해보고 뭐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렇게 런칭을 해봤는데 클레이튼이 가장 좋은 점은 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재단 자체에서도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노력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클레이튼이 아무래도 이게 좀 특정 지역에 그 생태계 참여자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자기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면은 자기 프로젝트나 자기 어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를 이렇게 알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으면 되게 망망대해를 이렇게 왜냐면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긴 하죠. 아무런 재단이 이렇게 네트워킹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어권의 어떤 인맥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그렇죠. 게 있어야 되는데 클레이튼은 그런 게 이제 그 재단 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생태계 참여자들이 있어서 만나기도 쉽고 알리기도 쉽고 심지어 NFT를 선물해서 이렇게 알릴 때도 가스비가 별로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수익 자체로만 따지면 클레이튼이 좀 이더리움보다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 암호화폐 수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다른 어떤 법인들과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 간의 어떤 결제들은 보통 이제 원화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클레이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런칭하셨을 때 프로젝트를 런칭하셨을 때 훨씬 더 인지도를 높이기가 쉽다. 다른 이더리움보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당장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좀 너무 짧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클레이튼
트위터에서 보면 종종 그래도 DSC를 약간 샤라웃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 프로젝트만 하진 않은데 그래도 DSC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클레이튼에서. 클러스터랑 사이 좋으신지. 아니, 클러스터랑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게 먼저 런칭하고 클레이튼이 못 잡던 이제 버그 리포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버그 리포트를 통해서 도와줬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저, 알 수가 없으니까. 숨은 노력. 저 오픈C CEO 데빈 핀저도 이렇게 미팅 해봤는데. 진짜요? 네, 오, 잘 나가. 오픈C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오픈C 이게 로열티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 그때 맞아요. 그때도 조사클이 많은 그걸 했네. 역할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리고 메타버스 박람회 제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봤어요. 연사에 이제 아시는 교수님도 있네, 누구도 있네 하다 보다가 DSC 권탕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오늘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연사로 또 나가시더라고요. 아, 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예전에 부산 NFT에서도 연사로 하시더니 네. 자주 이렇게 불러다니시나 봐요. 근데 자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할 때 부산 NFT 때 제가 스피치를 이렇게 준비를 못했었는데 이번엔 저번보다는 좀 나은 상태로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스피치를.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NFT 속도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 이제 권태형 대표에 대해서 좀 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사클이 PFP, NFT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업적으로 사업을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 V2라고 할 수 있죠. BNCS의 현재 근황 얘기를 하실 때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엔진 NFT예요. 엔진 NFT가 약간 3D 복셀화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NFT인가요? NFT가 주로 거래량만 딱 보면은 거의 80%에서 90%가 전부 다 캐릭터에 대한 NFT만 발매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 명의 컬렉터로서 너무 이제 저를 궁금하게 하는 NFT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몇 개가 있긴 하지만은 궁금하게 하는 NFT가 있지만 그 역시도 그냥 캐릭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NFT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수집하는 그런 거를 잘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는 어떤 것처럼 이제 사람이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집하는 거를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 시장이 컨텐츠를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 말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고 분명히 있어야 될 거긴 한데 판매를 하기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또 있었던 거 아니니까. 로드맵도 또 갑자기 또 판매를 할 거면 로드맵도 줘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공급을 할 때 우리 캐릭터를 먼저 발매한 그 타이거 제이크 발매한 BMCS를 구입해준 분들한테 드려야겠다.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또 그냥 드리면은 가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개씩. 지금 또 반감기를 해가지고 두 달에 한 개씩 나갑니다. 두 달에 한 개씩 이제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캐릭터가 이제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이 엔진이라는 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달마다 한 개씩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엔진이랑 계속 두 달마다 한 개씩 캐릭터 한 개한테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최대 발행량이 이제 2만 개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채굴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템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2022년도에 NFT 거래량의 80% 그리고 국내로 치면은 국내는 90% 이상이 캐릭터만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이 시장에 다른 장르로서 이 NFT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도전적인 컬렉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낼 때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지금 NFT, 제네레이티브 NFT라면은 전부 다 이제 만 개가 하나하나가 다 한 개씩만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개씩 있습니다. 이제 만 종류가 있고 하나의 종류 이제 두 개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하나가 두 개가 있으면 이제 하나에 접근하면은 나머지에 워프를 할 수 있다 가지고 여기서 이용해야죠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워프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았고 그냥 크립토펑크나 기존의 제네레이티브 NFT가 ERC 721이라는 규격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이건 이제 ERC 1155라는
어떤 좀 최신의 토큰 규격인데 그걸로 세계 처음으로 제네레이티브로 시도되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 엔진이 사실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점은 이제 후속 NFT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참고할 만한 그 레퍼런스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ERC 1155로 한번 제네레이티브를 NFT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거를 앞에 걸 참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ERC 1155로 이런 식으로 시장 공급이 되었고 이런 팀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가 이 엔진 가격이 시장에서 한 4만 원 정도 형성이 되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 그 백서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레퍼런스로 이렇게 잘 작동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랑 이 구조가 사실 조금 좀 더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쌍인 거잖아요. 네. 똑같은 게 한 쌍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여기 있으면 네. 내가 원프할게. 네, 맞아요. 우리 그렇게 네. 만나자. 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진짜? 괜찮네.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몰랐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이게 두 개가 딱 있으면 커플링 같은 느낌이잖아요. NFT 어떤 커플링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쌍으로 돼 있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이제 연인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그런 이제 사랑이나 스토리텔링으로 뭔가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하나를 낼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워프 기능이 있어요. 워프 기능이 첫 번째로 있고 이 포탈 엔진이라서 포탈이라는 아까 말했던 하나에 접근하면 하나에 워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게 있고 두 번째 랜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주위에 빛을 밝힌다는 거 두 번째 랜턴 기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의 파일런처럼 이걸 이제 이 엔진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기구나 건물들이 동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전기 약간 발전하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좀 그래서 뭐 상상력이 좋으시다. 네, 되게 재밌고 어떤 기존에 없는 거를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냥 뭐 PFP가 많이 인기니까 그럼 나는 뭐 칼을 만들고 약간 웨어러블로 접근하면 사실 편하잖아요. 굳이 엔진으로 접근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형성시키는데 이게 이렇게 무료로 냈는데 가치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냈을 때 가치가 형성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좀 쉬운 방법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거를 써주면은 그 가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도사클만이 아니라 다른 네. 플랫폼에서도 이걸 써준다면 네. 그래서 이게 엔진이라는 거는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잖아요. 동력이나 여기서 또 전력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이렇게 컨셉을 자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단순히 어떤 거미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굉장히 폭넓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거미라는 거는 만약에 그 메타버스가 전투를 지원하지 않는 메타버스라면 이 거미 들어가기가 어려울 건데 근데 이 엔진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이렇게 불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있으면은 기존에 부스터 기능까지 제공한다거나 뭐 자기가 그 펫을 키우는데 이 인큐베이터에 이 엔진을 이렇게 장착을 시키면은 인큐베이터가 더 빨리 이제 펫을 부활을 시킨다든가 타 메타버스 플랫폼의 세계관에 좀 네. 비교적 조금 유연하게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렇구나.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참 대중들한테 이게 좀 알려지면 좀 괜찮긴 하겠네. 좋네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도사클 아이디어 뱅크가 누구예요? 아이디어뱅크는 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진짜 특이하다. 근데 특이한데 듣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지? 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즘에 PFP를 보면서 이쁜 거는 많은데 나 이거 미친 듯이 한번 궁금하고 사고 싶어 하는 게 요즘에 저도 사실 많진 않아요. 저도 고민이 약간 따분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로드맵이고 백하면은 가격이 오를 건 아니까 돈 버는 재미의 투자로서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진짜 즐겁게 도사클 처음 했듯이 개소리 경연대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흥미로 접근하는 경우는 좀 요즘에는 좀 거의 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강점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 지금 곧 있으면은 이제 수집을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NFT가 투자 수단으로도 되게 좋은 거지만 투자 수단으로 좋으면서도 근데 그 투자 수단으로 좋다는 거에 어떤 전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이 수집 문화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문화라고 하셔서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면은 뭐 포켓몬스터 카드 이런 게 띠부띠부 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맞는 어떤 니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 사면 좋아라는 어떤 설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 한번 사모으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 좀 더 설득력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좀 개발을 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외에 보면 이제 레디티 툴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컬렉션의 이 아이템이 되게 희귀한 건지 안 희귀한 건지 그런 걸 표시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약간 그럼- 큐레이터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트를 할 때 프로젝트 하나 런칭하는데 4이더리움 줘야 되고요. 저희도 그 하나 런칭하고 4이더리움 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게 NFT를 발행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큐레이터나 그런 희귀도 분석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하고 싶었는데 좀 이제 다른 어떤 영역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툴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게 정말 희귀한 건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거 한 전문가가 아닐 거고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로 이렇게 수집을 할 건데 그런 인프라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 해외에서 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길 거고 이건 이제 희귀도 분석이라면은 이제는 또 트위터에서 자기 NFT를 이제 프로필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NFT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되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어떤 수집 문화가 형성이 될 거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모티콘을 이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사도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인프라가 저는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제 메타버스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고 그 아바타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내는 게 뭐 제가 이제 맡게 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이제 수집 문화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인프라가 개발이 되기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따지면은 그 레어리티 스나이퍼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네. 클레이튼에서도 그런 게 나올 거고 네. 그 레어도 분석하는 거랑 네. 뭐 수집 뭐 큐레이터 하는 거를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NFT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난 요 사업 해볼래 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미 이메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NFT가 난무하는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하겠다. 혹은 레어리티 스나이퍼 같은 게 클레이튼 버전으로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쉽게 이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타이거 제이킨님과의 공연이라든지 뭐 최근에 주요한 이슈가 없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뭐 소식이 있나요? 타이거 제이킨 공연이 8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BMCS가 미팅이 다 안 됐거든요. 네. 미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여러분 미팅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미팅이 다 되든 안 되든 타이거 제이킨이 팀원으로 이렇게 오신 거기 때문에 공연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8월 달에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를 하고 거기서 타이거 제이킨이 한 3곡, 4곡 정도로 해주실 것 같고요. BMCS 홀더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마 홀더 파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BMC에서 홀더분들이 적극적,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만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아니면 오셨을 때 저희가 더 선물을 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PFP
프로젝트라면은 다 오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좀 크게 대대적으로 해야 사실 그래야 좀 홍보도 더 되고 네. 좋겠네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소식도 있나요? 다음 소식은 이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최대 스트릿 페어인 그 어반 브레이크라는 전시회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부스 같은 거를 잡아서 운영하고요. 기존의 컨퍼런스나 전시회랑 좀 다른 건 기존에는 어떤 저희가 블루 캔버스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세계관에 맞는 자전거도 이제 구입을 하고 되게 옛날 컴퓨터들 구입을 하고 그냥 같은 블루 캔버스가 아니라 여기 어떤 돌산 클럽의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품들을 사서 이제 꾸며 넣습니다. 그 페인팅도 하고 그래피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픽셀 아트 영상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존보다 좀 더 이제 재밌고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독특할 거예요. 기존의 어떤 부산 NFT는 이제 그런 것 잘 소개하기 위한 자리여서 예술가 분들은 많이 찾지 않는 형식의 컨퍼런스였는데 지금 이건 어반 브레이크는 정말 정통 현대 예술가 분들 많이 오시는 그런 그렇죠. 전시회가 어반 브레이크면. 네. 그래서 아마 좀 색다른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술적으로 좀 승화한 또 예.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조만간 대기업과의 콜라보도 뭐 진행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소식이죠? 대기업들이 NFT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하려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연락을 하면서 같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홀더만이 원래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저희도 나눠받기로 했고 그런 혜택을 나눠받은 동시에 어반 브레이크에도 들어오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고 그 아마 타이거 제이키 공연 때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아직 저희가 엠바고라서 말을 못하고 그 네덜란드 명품 브랜드 중에 이제 니켈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는 안 유명한 브랜드인데 니켈슨이랑 아무래도 저희가 타이거 제이키는 스트릿 브랜드인 BMCS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명품 브랜드 니켈슨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콜라보 워크를 이제 할 예정이 있고 뭔가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런 식으로 협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최초의 PVP 프로젝트이자 이제는 메타버스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산클의 권태용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다음에 또 한번 뵙는 걸로.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